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페에노르트 대 나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슈투른그라츠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탈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그러나 슈투른그라츠가 패하고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된다면 골득실, 승자승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 라운드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특히 실점 제어 면에서는 원정과 완전히 딴판 수준인데 리그 기준 5경기 1실점으로 홈 실점 비중은 약 8%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미트윌란과의 경기에서는 2골을 실점하기는 했으나 한 골은 세트피스 상황이었고 한 골은 박스 바깥에서 허용한 중거리 원더골이었죠. 그러나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메네즈가 유럽 대항전 내에서는 주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딜로선이 주축이 된 측면의 공격력도 충분히 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는 슈팅의 절반이 박스 바깥에서 나오는 등 상대의 밀집 수비에 상당히 고전한 은이었는데 나치오가 선제골을 먼저 넣고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치오는 조에서 1강으로 점쳐졌으나 의외로 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슬아슬한 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은 확정되는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주력 멤버들이 모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감수하고도 밀린코비치 마이너스 사비치, 임모빌레 등 주력 선수들에게 모두 휴식을 부여했죠. 그동안 유로파리그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유로파 마지막 경기에서는 주력 선수들을 총동원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 지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빌드업에서는 프로베델의 롱킥과 밀린코비치와 사비치의 개인 기량과 피지컬을 이용한 탈압박을 바탕으로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 빈도가 잦은데 전방의 임모빌레의 결정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전방으로 공이 투입되기만 하면 높은 확률로 득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에서도 24골을 넣으면서 경기당 2골을 성공시키는 등 빌드업과 공격 성과는 확실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치오가 이전 경기에서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고 이번 경기에서는 유로파리그 생존을 위해 주전들을 대거 출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에노르트가 홈에서 보여주는 공수 밸런스는 상당히 훌륭한 편이나 나치오 주력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수 밸런스도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치오가 비기기만 해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라 지지 않는 것에 더 중점을 둘 것이고 페에노르트도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를 공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타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나치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 대 메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는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일격을 당하면서 챔스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점유율에서 앞섰고 유효 슈팅 비중도 나쁘지 않았으나 상대에게 위협적일 만한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죠. 올 시즌 소시에다드는 중원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잦은 편인데 실바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고 메리노가 수비나 활동량으로 보저 역할을 하는 형식입니다. 문의 실바에게 공간이 많이 허락되는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선택지를 만들면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데 능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죠. 다만 메뉴가 최근 중원에서의 압박 시퀀스가 매우 좋아졌고 카세미로의 영입 이후 3선에서의 수비력과 압박 능력이 좋아지면서 중원에서 후방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매우 안정된 상황입니다. 1차전에서 메뉴를 0대1로 제압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해당 경기는 메뉴가 1.5군 형식의 로테이션이었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메뉴는 웨스트햄을 잡아내면서 브라이튼에게 패한 첼시를 제치고 리그 4위에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유로파 리그에서의 일전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소시에다드를 2점 차이로 이겨야 조 1위가 가능합니다. 최근 메뉴의 장점은 선수랬듯이 중원이 안정되었고 카세미로가 영입된 이후 중원이 1차 저지선 역할을 잘 해주게 되었고 수비진이 가지게 되는 부하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맥과이어도 이전 경기에서는 결정적인 수비 공헌을 하는 등 과부하가 벌어진 상황에서의 메뉴의 수비는
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죠. 다만 웨스트햄에게는 레시포드의 한 골로 신승을 겨우 거두는 데 그쳤고 올 시즌 소시에다드가 2점 차이로 패배한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버티고 있는 바르셀로나에게 1대4로 무너진 경기가 유일할 만큼 수비력이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는 분명해 보이나 득점력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최근 좋아진 메뉴의 중원 압박과 수비 능력을 다득점으로 공략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 메뉴도 수비가 괜찮은 팀을 상대로는 득점을 기록하는 데 꽤 어려움이 있는 편입니다. 메뉴가 2골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의 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풀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메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언더 오버는 언더에 무게가 더 실리지만 2골차 이상의 승리가 필요한 메뉴가 소시에다드의 수비진만 벗겨낸다면 오버의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아스날 대 취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이전 노팅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최근 체력 문제로 흔들렸던 팀 사정을 고려해 주축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시켜준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사카의 부상으로 나온 넬슨의 발견까지 큰 소득을 얻었는데 제주스의 득점 생산성 감소와 은케티아 비에이라의 공격성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빌드업 시스템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해 득점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단, 이번 일정 상대의 역습 패턴 제어가 관건일 것입니다. 특히 이전 맞대결에서 상대의 카운터 어택으로 일격을 맞은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올 시즌 홈 6경기 무패인 만큼 의외의 결과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취리히는 시즌 초반 최악의 경기력이 16강 진출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2연승을 하며 반등했지만 13경기 만의 승리인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살아난 공격진의 득점력은 위안일 것입니다. 오키타 토신을 필두로 역습 상황 시 갑작스러운 수적 우위를 통해 만에 득점을 올리는 상황인데 특히 이전 취리히 경기에서 봤듯이 좌우 풀백 게레로 보라니아세비치를 활용한 측면 전개는 충분히 위력을 보인 모습이었죠. 이전 경기에서 보인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일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 수비 사우터, 호언슈어 등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상당한 모습이며 특히 콜라트렐라 감독의 압박 시스템은 중원 퀄리티가 앞서는 상대에게 쉽게 무너지며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죠. 취리히가 이미 16강 진출에 실패했기에 팀 사정상 큰 집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이 최근 체력 문제가 유일한 약점이던 선수단의 체력 안배를 맞췄기에 다시금 압도적인 화력이 예상됩니다. 취리히는 핵심 수비 채널들의 부상 이탈도 발생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라 좀처럼 선전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핸디슨까지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오버까지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